안녕하십니까. 정과장의 시사대안중앙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년분류심사원은요, 소년원과는 다르게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는 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분류심사는 이제 소년부 재판에서 어떤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소년이 어떤 위탁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위탁 요건이 있다는 거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범행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위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행을 저질렀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 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인데요.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죄 수위가 너무 가볍다. 이러면 이 경우에는 재판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범행이 무겁기 때문에 꼭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것이 있는데요. 이제 소년이 주거지가 일정치 않거나 가출을 일삼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위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출석 기일이나 이런 게 잡혔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 이 경우에도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나쁜 환경에 처해 있거나 그래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13세 청소년이 범행을 저질러 놓고 재범을 저질렀어요. 차를 훔쳐서 타놓고 또 훔쳐서 무면허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영장이 발부돼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조사, 심리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라는 것은 일단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는 점이고 이것을 상당히 실제로 범죄가 있다라고 의심할 만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경우인데다가 또 신병확보의 필요성이나 나쁜 환경에 처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년보호 재판에서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게다가 나쁜 환경에 처해 있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소년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라고 한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 결과 통지서를 법원에다가 내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재판을 할 때 여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류심사관의 의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면담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때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면담을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받는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